공매도 트라우마라. 설마 또 블랙 먼데이. 말이 좀 어렵죠. 공매도 트라우마, 이 말은 일단 공매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요, 사서 되갚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팔고 사서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공매도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블랙 먼데이잖아요. 블랙 먼데이가 블랙, 시커멓게 된다. 먼데이, 월요일이, 이 말이거든요.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지금 정환진이가 하느냐. 대한민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없는 주식을 팔아서 이게 팔고 실장의 시장에서 사서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없는 주식을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고 사서 갚을 때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데다 건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데다. 그죠? 그러면 공매도의 어떤 상황이 주가가 빠져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입니다. 대차거래라는 게 대차잖아요. 빌린다는 뜻이잖아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리 빌려놓는 거죠. 팔기 위해서. 그런데 그 규모가 여러분 진짜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3월 25일 보시다시피 6,628만 6천 주였습니다. 3월 26일에도요 7,409만 주였습니다. 2025년 3월 27일 6,331만 4천 주예요. 그런데 28일을 보세요. 28일 대체 거래 체결 주식 수가 여러분 2억 9,104만 4천 주예요. 하루 새에 359.7%가 늘어났습니다. 22,773만 주나 늘었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5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4.6배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잔고수도 있단 말이에요. 잔고도 있습니다. 잔고 주수가 보면 지금 20억 4,361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66조 6,401억 원이라고 합니다. 66조. 뭔가 분위기가 큰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차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데다가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비싸게 팔아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서 대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매도 트라우마란 말을 제가 썼고요. 그래서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3월 31일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주가 폭락 블랙 먼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많이 팔 거냐. 지금 현재까지는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차거래 체결이 많은 종목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421만 주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308만 주고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299만 주입니다. 삼부토건도 246만 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240만 주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탄 준비해놓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실탄을 장전해놓고 이제 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쏘기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약간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요. 지금 54조 6,936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54조. 보통 55조 대였어요. 55조 대. 신용거래 융자, 예, B2 말입니다. B2도 18조 원까지 갔었는데 17조 8,423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지금 총설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공매도 재개 후에 3개월 후에는 14.0%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 1년 후에도 17.6%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경제가 좋아졌죠.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3개월 후에 주식은 7.4%가 올라갔고요. 예, 1년 후에는 6.5%가 떨어졌습니다. 뭐 유럽의 재정위기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응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 때 어땠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때는요. 12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물론 다 개장한 건 아닙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코스피 200하고요. 코스피 150만 한정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2.3%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4.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죠? 기본적으로 통제 방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경제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현장 경제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르륵 들어왔는데 현장 경제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왕창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 17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심하지만 상승 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단기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으니까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그랬으니까 재개가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굉장히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이후에 현장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수는요. 돈 벌어서 올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출이 이제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는요. 1930년대 후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대공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후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어떤 추측이나 분석이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제 이야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게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지독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로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블랙먼데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항상 변동성이 크고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응해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점 투자하는 사람, 저처럼 분노의 매수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현금 쌓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계속 현금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기는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투자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